안녕하십니까. 평생 동안 시니어의 건강을 책임질 비바에이즈입니다. 오늘 영상은 끝까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앞으로 10년, 20년 뒤 자신의 다리를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90세가 넘었는데도 시장을 걸어 다니고 버스를 혼자 타고 계단도 천천히 올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6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무릎이 아프다며 외출을 꺼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유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다리가 안 좋았어요. 원래 관절이 약하게 태어났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노년기의 보행 능력은 유전보다 생활 습관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화를 연구하는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걷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걷지 않기 때문에 더 빨리 늙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움직이지 않는 순간부터 근육의 양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은 노년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육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줄어들면 계단이 힘들어집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넘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한번 크게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질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노년기 건강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병이 아니라 낙상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고관절 골절을 경험한 고령층은 이후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7가지 습관은 단순히 오래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 다리로 오래 걷기 위한 습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씩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90세까지 걷는 사람들은 오래 앉아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에 1시간 운동하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운동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앉아있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하더라도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생활하면 근육은 계속 쉬게 됩니다. 근육은 사용할수록 유지되고 사용하지 않을수록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것을 근육의 비사용성 위축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계단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결국 넘어질 위험까지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오래 걷는 사람들은 특별한 운동보다 작은 움직임을 자주 만듭니다. TV를 보다가도 한번 일어납니다. 물을 마시러 걸어갑니다. 창문을 열고 다시 걸어옵니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가볍게 걸어 다닙니다. 이처럼 하루 동안 자주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다리 근육을 깨우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저는 집안일도 하는데 그것도 운동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다만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숨이 찰 정도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설거지만 하는 것보다 청소기를 밀거나 빨래를 널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활동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습관입니다. 90세까지 건강하게 걷는 사람들은 단백질을 먹는 방법부터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기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먹는데요. 계란도 가끔 먹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단백질 동화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과 똑같이 먹어도 근육은 예전만큼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단백질 섭취 방법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는 국이나 죽만 드시고 저녁에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끼에 몰아서 먹는 습관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침, 점심, 저녁, 3끼 모두의 단백질을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계란 1~2개, 점심에는 두부나 생선, 저녁에는 살코기나 콩류를 곁들이는 식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육은 운동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을 한 뒤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비로소 회복과 성장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은 쉽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래 걷는 사람들은 운동과 식사를 항상 함께 관리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근감소증이 의심되는 분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식사량은 충분한데 단백질은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김치, 밥, 국, 반찬 조금 이렇게 드시면 배는 부르지만 근육은 계속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식탁 위에 근육을 만들 단백질이 충분한지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또 하나 궁금해 하십니다. 고기만 많이 먹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백질도 과하면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신장 질환을 진단받으셨거나 의사로부터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라는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 상태에 맞게 식단을 조절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양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10년 뒤 허벅지 근육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 습관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내용입니다. 하루 10,000보를 걸으면 건강해진다고 믿는 분이라면 특히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습관입니다. 90세까지 걷는 사람들은 무조건 많이 걷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걷기 운동이 좋다면서 왜 많이 걷지 말라는 거죠? 걷기 자체는 분명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 상태를 무시한 채 무조건 많이 걷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염이 있거나 발목이 약하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은 과도한 걷기로 관절에 반복적인 충격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걸음수가 아닙니다. 걸음의 질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15,000보를 구부정한 자세로 걷는 사람보다 6,000보를 바른 자세로 걷는 사람이 관절 건강에는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 걷는 사람들은 걸을 때 몇 가지 원칙을 지킵니다. 먼저 시선은 바닥이 아니라 정면을 바라봅니다. 고개를 숙인 채 걷게 되면 목과 허리가 함께 앞으로 굽습니다. 그러면 균형 감각도 떨어지고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두 번째는 허리를 곧게 세우는 것입니다. 허리를 세우면 몸의 중심이 안정되고 다리에 가해지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발 뒤꿈치부터 자연스럽게 착지하는 것입니다. 발 전체를 한 번에 내딛거나 발끝부터 먼저 닿는 습관은 무릎과 발목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팔을 자연스럽게 흔드는 것입니다. 팔을 흔들면 몸의 균형이 좋아지고 걸음도 훨씬 안정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걷다가 숨이 조금 찰 정도의 속도가 가장 좋습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부르기 어려운 정도. 바로 그 정도의 강도가 심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슴 통증이나 심한 호흡곤란, 어지러움이 나타난다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결국 오래 걷는 사람들은 무리하지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속도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수십 년 동안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보다 훨씬 중요한 습관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의사들이 노년 건강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근육, 허벅지 근육을 평생 유지하는 사람들이 매일 실천하는 습관입니다. 네 번째 습관입니다. 90세까지 두 다리로 걷는 사람들은 허벅지를 매일 사용합니다. 많은 의사들이 허벅지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허벅지는 제2의 생명입니다. 조금 과장된 표현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허벅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입니다. 우리 몸 전체 근육의 상당 부분이 허벅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근육이 건강해야 일어설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계단을 오를 수 있으며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허벅지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노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짚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잡게 됩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평평한 길도 천천히 걷게 되고 결국 외출하는 횟수까지 줄어듭니다.
밖에 나가지 않게 되면 움직임은 더욱 줄어듭니다. 움직임이 줄면 근육은 더 빠르게 감소합니다. 그리고 근육이 줄면 다시 움직이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노년층이 겪는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오래 걷는 사람들은 특별한 운동보다 허벅지를 매일 사용하는 습관을 만듭니다.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입니다.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않은 상태에서 의자 앞쪽에 앉습니다. 발은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립니다.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인 뒤 다리 힘으로 천천히 일어섭니다.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익숙해지면 15회, 20회까지 늘려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천천히 움직일수록 근육은 더 많이 사용됩니다. 혹시 무릎이 아프다면 의자의 높이를 조금 높여 시작해도 좋습니다. 통증이 심한 날에는 무리해서 횟수를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꾸준함이 강도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허벅지 근육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식사를 하면 혈액 속 포도당이 증가합니다. 허벅지 근육은 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가장 큰 기관입니다. 즉 허벅지 근육이 충분하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키우는 일은 단순히 걷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신 건강과도 연결됩니다. 5번째 습관입니다. 90세까지 걷는 사람들은 발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은 신발만 편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발은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발바닥에는 수천 개의 감각 수용체가 있습니다. 이 수용체들은 바닥의 상태를 끊임없이 뇌로 전달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눈을 감고도 균형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감각이 점점 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거나 말초신경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발바닥 감각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턱에도 쉽게 걸려 넘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래 걷는 사람들은 발을 매일 관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발가락을 천천히 오므렸다 폈다 반복합니다. 발목을 천천히 크게 돌립니다. 종아리도 함께 늘려줍니다.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발의 움직임과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신발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래된 운동화를 몇 년씩 신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밑창이 한쪽만 심하게 닳았다면 걸음걸이가 틀어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밑창이 너무 다른 신발은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신발을 신을 때는 발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일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을 꽉 조이는 신발은 장시간 보행 시 불편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도 미끄러운 슬리퍼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낙상이 집 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발 밑창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한쪽만 유난히 많이 닳아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단순히 신발 문제가 아니라 걸음걸이를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90세까지 건강하게 걷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으로 공통된 습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 하나가 다음날 걸음걸이를 바꾸고 낙상 위험까지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번째 습관입니다. 90세까지 두 다리로 걷는 사람들은 계단을 완전히 피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무릎 통증이 심하거나 의사로부터 계단 운동을 피하라는 진단을 받은 분들은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질환이 없다면 계단은 아주 훌륭한 하체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평지를 걸을 때보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어도 계단을 꾸준히 이용하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리의 힘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균형 감각도 비교적 잘 유지합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오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높은 건물을 오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루 한 층 또는 2층 정도만 이용해도 충분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난간을 잡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난간을 이용하는 것이 낙상을 예방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내려올 때는 더욱 천천히 움직이십시오. 계단을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무릎에 더 큰 부담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혹시 숨이 차거나 어지럽다면 즉시 멈추고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은 건강을 위한 것이지 참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습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90세까지 건강하게 걷는 사람들은 잠들기 전에 다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사용한 근육을 반드시 풀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하지만 운동 후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육은 사용할 때보다 회복할 때 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종아리, 허벅지 뒤쪽, 엉덩이, 고관절 주변 근육은 하루 동안 긴장이 쌓이기 쉽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걸음걸이가 점점 짧아질 수 있습니다. 보폭이 줄어들면 넘어질 위험도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걷는 사람들은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합니다. 종아리를 벽에 대고 천천히 늘려줍니다. 허벅지 뒤쪽도 부드럽게 스트레칭합니다. 발목을 크게 돌려줍니다. 발가락을 오므렸다 펴기를 반복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다음날 다리가 한결 가볍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운동은 며칠 열심히 한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하는 사람이 결국 가장 오래 걷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습관이 훨씬 강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위험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걷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우입니다. 평소보다 자주 발이 끌리는 경우입니다. 별것 아닌 곳에서도 자꾸 넘어지는 경우입니다. 다리가 계속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입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도 다리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자꾸 꺾이는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갑자기 걸음걸이가 눈에 띄게 느려진 경우입니다. 가족들이 걸음걸이가 달라졌다고 이야기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관절 질환, 척추 질환, 말초신경 질환, 근감소증 또는 뇌혈관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얼굴 한쪽이 처지는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즉시 응급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절대로 참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오래 앉아 있지 마십시오. 둘째, 단백질을 3끼에 나누어 드십시오. 셋째, 많이 걷기보다 바르게 걸으십시오. 넷째, 허벅지를 매일 사용하십시오. 다섯째, 발과 신발을 함께 관리하십시오. 여섯째, 몸 상태에 맞게 계단을 활용하십시오. 일곱째, 잠들기 전 단 5분이라도 다리를 풀어주십시오. 이 7가지는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생활 습관입니다. 90세에도 자신의 두 다리로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곳에 스스로 갈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수 있으며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건강 수명의 진짜 목표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삶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한 가지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무엇을 실천하겠습니다. 이 한 줄의 다짐이 여러분 자신과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게 걸으실 수 있다면 이 영상을 꼭 함께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후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비바에이지는 앞으로도 검증된 건강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